네, 2015년도 고려대학교 논술 작년 시험 문제 B형 해석으로 가겠습니다. 제시문은 오파린의 원시 대기에 대한 가설, 오파린 가설 밀러 실험 나와 있고요. 영향력 우주에 대한 제시문 간단히 살펴보고 문제 푸는 데서 집중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영향력 우주 아까 그 제시문에 대한 실험 결과 나와 있고 물질 대사와 동화 이화 작용에 대한 설명, 단백질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고동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바로 풀게요. 자, 1번은 자, 뭐를 바탕으로 풀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제시물 먼저 읽을 필요도 없겠죠. 가를 바탕으로 생명에 대한 화학적 진화설을 간략히 서술해봐라. 문제 나왔고요. 다음 생명체 탄생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봐라. 화학적 진화설의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원시 대기 성분이라고 여겨지는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가지고 물을 끓여 수증을 공부한 다음에 번개를 재현했더니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발견되었다. 이까지만 딱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출제가 뭘까요? 자, 여기 보면 생명체 탄생까지 말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 생명의 찬송이체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넘어가야 되냐면 여기 단순 유기화합물이 2단계까지는 제시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려면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되는 2단계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아마 여기에서 2단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나 하라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화학적 진화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시대기 성분에서 환화성 대기, 여기서 이제 전기방전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무기화합물. 그래서 무기화합물이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고, 무기화합물이 등장을 아니고, 대신에 화합물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열에너지, 방전이라고 해도 되겠죠. 반복. 여기 보면 잦은 번개라고 했으니까 반복된 여기 번개, 이걸 대신해서 전기 에너지를 줬으니까 여기서 다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고분자까지, 이까지는 이제 설명이 된다라고 치자고요. 이까지는 설명이 된다고 치는데 2단계를 못 넘어간다라는 거죠. 2단계를 못 넘어가는 이유를 설명해라. 즉 고분자가 못 되는 이유, 고분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설명해라 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다양한 이유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고분자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니까 제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 볼게요. 뭐냐, 첫 번째는 고분자가 되려면 일단 우리 대장균 같은 원핵 생물 같은 대장균 같은 애도 이제 번역이죠. 생투에 나오는 그 중심 원리의 번역이 일어나는데 대장균이 한 5초 정도 걸린대. 5초 정도 걸린다는데 여기 보세요. 단순한 아미노산이 특정 조건이 맞춰지는 것도 우연이죠. 우연한 조건이 맞춰져서 하나가 붙었다고 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언제 또 붙어요. 이 조건이라는 게 너무 우연이나 확률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가능한 게 일이 아닌가. 이렇게 효소가 하는 일이 아니면, 즉 효소가 하는 일이야말로 너무 어떻게 되죠? 느리다죠. 어떤 화학자는 10에 50승년이 걸려야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쪽을 일단 우선적으로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제가 화학적으로 하나를 더 써주면,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게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되는 반응이 이제 아미노산의 무슨 반응이죠? 축합이죠. 축합. 다른 반응을 예로 들어도 좋은데,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미노산의 핵산이 합성될 때 이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물이 나와요. 축합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원시 환경 때 이제 오존도 없고 이제 대기 중에 없으니 문제가 있어서 아무도 살 수 없으니까, 자외선이 와서 아무도 살 수 없으니까 사실 물 속에 있었잖아. 근데 물 속에는 물이 많아요. 그죠?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 물이 많으면 화학 반응에서 알죠. 이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역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데서 어떻게 고분자가, 특히 축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적어도 출제한 의도는
가에서 이까지 적어주고 냈기 때문에 여기를 틀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넘어가는 게 안 된다라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문제가 아닌가. 뭐 사실 뭐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만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뭐 100만 가지 뭐 100만 가지는 너무 오바고 한 몇십 가지 적혀 있을 텐데 뭐 원시대기가 산화성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뭐 그런 걸 쓸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제 생각에는 출제 의도가 여기는 맞다는 가정하에 고분자가 안 된다라는 쪽을 쓰라는 것 같으니까 저 의견에 동의하시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미 지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B번 문제. 고압 반전의 전기 방전의 역할을 다의 관점에서 서술해라. 다에 뭐가 나와 있느냐? 동화와 이화는 뭐다?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과 분해하는 반응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합성하는 반응이며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하는 반응인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 동화와 이화를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뭐죠? 세포, 호흡, 그 다음에 광합성. 대표적인 동화가 되겠고 정말 못 쓰네요. 세포호흡은 이화가 되겠죠. 이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무슨 흡열, 태양에너지 쓰잖아. 여기도 나와 있고. 그죠? 그러면 저기 제시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미노산이 합성된다든지. 아시가 아니죠.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무슨 반응? 동화작용. 흡열이겠죠. 그죠? 뭐 고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의 답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고 10번 넘어갈게요. 자 영향력 우주 문제가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 생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영향력 우주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 뭐 X나 아미노산이잖아요. 지금 아미노산이 없으면 단백질 합성이 안 되니까 효소가 없을 거고 그럼 죽겠죠. 그래서 얘는 꼭 있어야 되는 물질이어서 얘가 없으면은 이제 죽는 게 되는데 그래서 돌연변이체를 되게 많이 만들어서 이제 돌연변이체 중은 얘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다단계예요. 좀 이따 잠깐 설명을 할 텐데 다단계인데 거기를 특정 단계를 못 넘어가면 만들지 못해서 죽는 걸 보고 그럼 죽으면 안 되니까 중간 단계 물질을 건너서 넣어주면 이제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뭐 A가 이제 중간 물질인데 최종적으로 X, Y가 만들어지고 A가 중간 물질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한 개 이상의 공통적인 중간 물질이 가진다. 이게 패스가 두 개, X, Y가 따로가 아니라 둘이 공통 패스가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나중에 풀 때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영향력 우주 설명을 잠깐 해보면 지금 이게 오르니틴 회로라고 해서 가장 간단한 이제 영향력 우주 얘인데 보면 최소 배지는 그냥 전공을 집어넣고 여기는 오르니틴 더, 시트를린 더, 아르기닌 더 넣어줬는데 이제 1번, 2번, 3번 돌연변이가 있어요. 자, 돌연변이 여기 보면 최소 배지에서는 이제 없어서 못 자라는 거고 여기다 오르니틴을 넣어주면 이게 자라죠. 1번은.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걸 보고 보세요. 유전자 1이 효소 1을 만들어서 이 효소 1이 뭘 해주냐? 오르니틴을 만들어주거든요. 자, 그러면 일형 유전자가 고장난 애는 뭘 못해요? 오르니틴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유전자가 고장나면 그 다음 단계 물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소인은 어때요? 효소인은 2번 유전자가 고장나서 2번 유전자 고장나면 안 나오는 애인데 얘를 건너가야지 나오는 애가 시트룰린이니까 오르니틴을 넣어봤자 얘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오르니틴 줬을 때는 지금 보면 자라지 못하죠. 2형은 왜? 2번이 고장났으니까요. 3번도 마찬가지고 나중 단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면 다 자라는구나. 일형 돌연변이체가 다 자라면 얘가 언제 작용하는 거예요? 제일 뒷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잘한다 제일 마지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서를 알 수 있고 이거 비교하면 다 자라는 거에서 그 다음 게 얘니까 오르니틴이 이 효소 1이 매칭되는 넘겼을 때 나오는 물질이구나 이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특정 요소가 어디에 작용인지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서를.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을 알 거고 생투하시는 분들은 문제도 많이 풀었을 거니까 이 채소 배지부터 이제 중간 물질을 넣어서 야생형이 아니라 돌연변이형이 생장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이제 영향력 우주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문제를 많이 풀었을 건데 이제 이 문제는 아무래도 차이가 뭐냐?
한 개짜리가 아니라 두 개짜리라는 게 이제 특징이죠. 자 지금 필요한 물질이 x, x, y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x, y를 둘 다 줬을 때는 다 살죠. 근데 지금 보면 y만 주면 얘 세 개가 살고 x만 주면 얘 두 개가 산다는 것은 이 2번은 뭐다? x가 없는 애다. 7번도 x가 문제가 있는 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y를 줬을 때 살아나는 애는 이 세 개는 어디 있어요? 4번, 5번, 6번이죠. 이 세 개는 뭐가 문제다? y가 없는 애들이다. y의 패스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패스가 두 개니까 우리 두 개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x를 주든 y를 주든 하나만 줘서는 살지 않는 애가 있죠. 저 누구죠? 지금 색칠이 안 된 애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이렇게 보이듯이 x나 y 한쪽만 주면 안 되고 꼭 다 줘야지 사니까 이 녀석은 아마 공통 패스일 거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통 패스가 가운데 끼게 되면 이런 4, 5, 6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공통 패스가 앞쪽에 있겠구나 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 패스부터 먼저 그려보면 C와 D 중에 누가 먼저가 될까요? 이제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같은 색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봐서 플러스가 나와 있는 데가 여기 있으니까 이 C, D 두 개가 아무래도 당연히 대장균 1, 2와 관계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패스를 한번 그려봅시다. 패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C, D 중에서 누가 먼저일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돌연변이 1, 3을 보면 돌연변이 1은 C를 주면 살고 D를 주면 죽고, 그죠? 3은 C, D를 주면 다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알다시피 3을 C, D는 이미 3을 지나간 단계잖아요. 그럼 더 앞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3이 작용하는 자리를 3번이 작용하는 자리를 지나간데 C와 D가 있어야 되고요. C와 D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D부터 써야 되는데 실수했네. 말을 하기 전이니까 다행이에요. 어이구 다 지워버렸네요. 표시 금방 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해주려고 한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자 XY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X를 노란색으로 할게요. X와 관계 있는 게 2번, 7번이고 Y랑 관계 있는 게 띵띵띵 해서 4, 5, 6번이고 그 다음에 무슨 색으로 할까?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 둘 다 줘도 살 수 없는 애들이 있다. 이 녀석이 바로 1번과 3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 있는 게 CD니까 이 결과를 분석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 결과를 분석한 게 뭐냐? 죄송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얘는 C를 주든 D를 주든 산다는 거는 3이라는 패스는 여기 3이라는 패스는 CD가 이미 지나간 전이기 때문에 3 돌연변이를 넘어간 부분에 CD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그랬고, 마이너스가 D가 대장균 1을 줬을 때는 C를 줬을 때는 살아남는 걸로 봐서 D가 어디에 작용한다? 더 앞단계에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과 D가 매칭이 되는 거 아까 오른팀 회로를 잠깐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단계에 이제 1번이 작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뭐가 작용한다? 여기에 뭐가 작용한다? C가 작용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마 분시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뭘 살펴볼까요? 뭐 X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자, 그럼 X쪽이 두 개짜리니까 먼저 살펴보면 X쪽이 저 노란색으로 이제 2번과 7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면 자 2번과 7번에 관련 있는 유전자가 지금 또 아까는 이제 체크를 안 하고 갔으니까 보시면 뭐가 있나요? 아이고. 2번과 X와 관련 있는 게 2번이랑 7번인데 7번에 관련해서 보이는 게 이게 7번 줬을 때 괜찮으니까 B번이죠. 자, 그러면 그 B랑 X랑 같이 보시면 되겠죠. B랑 X랑 같이 보면 여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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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니까 아까 CD 할 때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 혼자서도 할 수 있으실 테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X쪽은 자
자, 7번이 고장나면 7번은 B를 주든 X를 주든 다 괜찮으니까 B를 주든 X를 주든 괜찮으니까 밑에를 X라고 해보면 여기 7번이고 그죠? 7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나중에 나오겠죠. 여기가 아마 2번이 작용하는 단계일 거고 자 이렇게 보신다면 B와 X 중에 누가 더 D다? B가 당연히 D죠. B는 최종 물질이죠 사실은. 근데 뭐 시험 결과로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y에 대해서도 보면 y랑 관련 있는 게 이제 플러스가 나타나는 게 아까 이제 뭐 사실 색칠 안 돼 있는 거니까 뭐겠어요? a, e, y죠. a, e, y니까 a쪽 실험 결과를 이제 이렇게 4, 5, 6개에서 보고 여기 세 개를 보고 이 세 개를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3개 있는 녀석, 2개 있는 녀석, 1개 있는 녀석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익숙해졌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뭘 주든 다 살아남는 녀석이 5번이니까 여기가 5번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패스가 뭔지 모르더라도 그 다음에 플러스가 2개인 게 4번이니까 여기가 4번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기가 6번이 되겠죠.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그리는 게 맞겠죠. 화살표에다가. 그죠? 그럼 물질은 뭐냐? 딱 보기도 뭐냐? 당연히 E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A를 보면 어떻게 돼요? 5번이 보면 5번은 A를 주든 E를 주든 산단 말이에요. 그죠? 5번을 넘어선 게 A, E는 다 넘어선 거란 말이에요. 근데 4번을 주면 A는 사는데 E는 못 살아. 무슨 말이야? E는 4번 뒷단계이기 때문에 못 넘어가기 때문에 E를 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EA가 되고 여기가 당연히 Y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Y를 주면 다 사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조금 복잡한 문제였는데 아마 생토하는 학생들은 제자들 중에 시켜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IQ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문제니까 혹시 또 나올까? 근데 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고려대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맨날 풀던 거 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사고력을 보고자 하는지 이런 식으로 실험을 구성해서 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D번 문제 이제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볼게요. 대장균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X의 생합성에 관련한 유전자에서 야생형이 정상형이죠. 다른 염기설을 발견했다. 8도 그렇고 H 염기설을 가지고 있었으나 80% 수준의 상합성률을 보였다. 2와 8이 대로변이 이름인 것 같아요. 아까 새로 나온 2와 8이 이름변인데 이 녀석이 왜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하나는 돌연변인데 하나는 왜 80% 정도 괜찮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뭘 보고? 이걸 보고 말해라 라고 했어요. 그죠? 이걸 보고 말해라 라고 했어요. 뭘 이용해서? 마의 근거에서, 라와 마의 근거에서. 그럼 제시물 봐야 되겠죠? 자, 볼까요? 자, 제시물 라막에서 요거는 그림을 그대로 갖다 두고요. 얘와 얘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보라 그랬어요. 자, 제시물 보라고 하니까 우리 제시물 한번 볼게요. 자, 단백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검은색은 보기 싫으니까 다 지워볼까요? 단백질 이야기가 나오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본 단위는 뭐다? 20종의 아미노산이다. 그런데 상호작용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근데 이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아미노산이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상호작용에 의한 거다. 예를 들어 아르지닌, 히스티닌은 양전화, 그 다음에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음전화 이렇게 음전할 띈 거, 양전할 띈 거. 그 다음에 세린, 트레오닌, 아스파라긴은 극성. 우리가 보통 뭐 여기 이미 다 가르쳐줘서 뭐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아미노산을 분류를 할 때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 다음에 그 플러스 전하를 띄느냐, 마이너스 전하를 띄느냐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요. 우리가 아미노산이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입체 구조가 중요하죠. 효소는 이렇게 접혀 있을 때 안쪽에 숨어 있는 애가 보통 무극성, 저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극성이나 전하 띈 애들인데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단백질 있으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단백질 두 개에 붙이거든요. 그럼 이 전하가 없어지면 이게 떨어지겠죠. 입체 구조가 변형되고
그다음 극성인 게 무극성이 되면 속으로 숨을 거고 무극성이 극성이 되면 바깥으로 나오니까 뒤집어 까지겠죠. 그래서 이게 돌연변이란 말이에요. 돌연변. 어떤 돌연변이 극성이 무극성으로 바뀌거나 무극성이 이렇게 서로 바뀌는 게 돌연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지 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무슨 문제예요? 코돈을 보고 지울게요. 코돈을 보고 다른 데를 찾아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어디가 다른지. 어유지 시작 코는 똑같고 CUU 똑같아요. 세 개씩 끊어 읽어야 되죠. 자 여기 세 개 보면 AAA, GAA, GA 나머지 다 똑같아요. 여기만 달라요. 자 그럼 AAA는 뭐냐? 야생형의 AAA는 뭐냐? A 중에 AAA가 어디냐요? 여기 있네요. AAA 트레온이네요. 그죠? 자 그다음 뭐 색깔 표시해볼까? 얘는 노란색 해볼까? 대장균이 노란색이라고 붙여볼게요. GAA, G 어디냐요? GAA 여기 있죠. GAA는 뭐죠? 말을 잘못했네. 트레오닌이 아니라 라이신이네요. 아씨 마음에 안 드네. 다시 할게요. 자 AA가 라이신 그죠? 그 다음에 GAA가 글루탐산 여기 어디였어요? 세 개 AAA가 아니라 GA가 녹색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안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색깔이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AGA는 어디 있어요? AGA가 어딨냐? 첫 번째가 여기 있군요. 아진이네. AGA. 자, 그럼 봅시다. 다 끝났어요, 사실. 펜. 자, 라이신은 여기 나와있던 라이신이 있나? 라이신 있네. 무슨 작용? 양전화. 라이신은 플러스. 자, 그죠? 아스파르탄은 글루탄산을 운전한데 글루탐산이니까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아르지닌 여기 있죠? 양전화. 그죠? 그죠? 자,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잘 보일 거예요. 노란색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 둘이 비슷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괜찮지는 않고 조금 괜찮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돌연변이를 구분할 때 돌연변이를 크게 이제 염색체 돌연변이랑 아이고 글자 되게 못 쓰네. 좀만 잘 써볼게요. 그 다음에 유전자 돌연변이로 나뉘는데 염색체 돌연변이면 잘 알죠. 수 이상, 구조 이상 뭐 이런 거죠. 유전자 돌연변이 이제 치환 돌연변이랑 이제 삽입이랑 결실되는 돌연변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 치환 돌연변이죠. 이 치환 돌연변이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게 네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는 같은 거로 바뀌는 거. 유식한 말로는 뭐 용어를 몰라도 좋은데요. 다른 말로는 침묵 돌연변이라고 그러거든요. 침묵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중립 돌연변이라고 그러는데 뭐냐? 비슷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8번 같은 거예요. 8번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는 완전 다른 걸로 바뀐 거라서 이제 미스센스 돌연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용어보다도 이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바뀌거나 뭐 더 결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극성 무극성이 서로 바뀌면 큰일 나죠. 극성 무극성이 서로 바뀌는 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검연전 결경 비인혈증이잖아요. 이제 모양이 바뀌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알아주면 이제 여기는 종결 코돈으로 바뀌어서 이제 전사가 조기 종결되는 전사가 아니라 번역이죠. 아유, 왜 이래. 번역이 조기 종결돼서 짧은 게 나오는 고려대에서도 이미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짧은 게 나왔다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넌센스 돌연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뭐 이런 문제는 여러 학교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표본을 주고 돌연변이체와 이제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세 개씩 끊어서 비교하는 문제들, 실험 문제들 이 정도면 뭐 간단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뭐 유전자 생명공학 문제를 내려고 아까 2번을 치료하려고 플라스미드 기획 위치에 클로닝을 해가지고 이게 도입했다. 선별 방법을 설명하시오. 선별 방법이 왜 필요한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선별 방법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제한 요소로
여기를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됐어? 여기다가 어떤 벡터라고 부르죠. 벡터를 집어넣으면 얘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딴 자리 뭐 제한 요소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우리가 실험체 같으면 거기 넣어주고 잘리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가 잘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플라스틱 한 개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애는 제대로 잘리고 어떤 애는 잘못 잘리겠죠. 잘못 잘린 애는 잘못된 데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지 아는지 알 방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잘리는 자리에 락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왜?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유전자인데 여기가 정상이었는데 만약에 끼어들어서 여기가 잘렸으니까 락지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락지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저땅 분해를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파란색 띄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별하는 방법 일단 제대로 들어갔다면 락지 분해 요소 이게 안 나온다라고 적혀 있어야 되고, 자 여기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 들어가든 말든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 항생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테트라사이클린 여러 가지 있겠지만 A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실험해갖고 이렇게 배지를 넣어가지고 얘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니까 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점을 찍어서 키워요. 자, 아이고 미안합니다. 키워요. 그런데 봤더니 이 녀석 항생제를 이제 뿌리죠. 항생제를 뿌리는데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뿌렸을 때 얘 이런 애들이 다 죽었어. 이런 애들이 다 죽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항생제 내성 유전자 저기 깨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험이 제대로 하면 저기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제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보겠어요? 저땅 분해 요소가 안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저땅이 분해되는 거예요. 저땅 분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끼죠. 그럼 얘만 유일하게 뭐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개 더 있을 수 있겠죠. 얘들이 바로 뭐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잘려서 들어가는 애고, 얘도 고장이 안 나는 애고,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원래 뭐 이것만 설명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더 설명하고 싶으면 벡터 만들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게 벡터가 읽히는 바람에 5'에서 3'이라 그러면 이 끝에 쪽에 뭘 달아요? 여기도 뭔가 뭐 형광단백질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루시페린이라든지 형광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 락지를 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달아서 이 녀석이 제대로 가서 번영이 되는지 알아낼 수 있는 표지자도 여기도 달아야 되죠. 이래야 제일 좋은 실험이에요. 이렇게 다는데 뭐 당연히 여기도 필요한데 뭐 여기 사실은 요렇게 기역자로 자른 것 같으니까 스티키핸드 같은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게 여기가 잘린다 하더라도 꼭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한 요소가 보통 이렇게 생기게 많잖아요. 제한 요소 자리가 여기랑 거기랑 역반복이어서, 죄송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얘를 뒤집어서 꽂아도 꽂아진단 말이야. 뒤집어서 꽂아도 꽂아지기 때문에, 뒤집어서 꽂아진 거는 전사가 일어나려면 이제 전세장부터 읽어야 돼.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방향이 안 맞아서 전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대로 들어갔는데 제대로 거꾸로 들어간 애도 있고, 사실은 안 들어가고 그대로 붙은 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얘가 발현이 돼야지 사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추가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들어갔다 표시하기 위해서 이건 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들어갔다는 게 제일 확실한 증거고, 얘가 들어가서 얘가 번역이 제대로 돼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실하려면 이런 걸 붙여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쓰면 되고, 사실 여기서 원하는 건 요거는 쓰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A번 풀었고 이번에 B번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고려대 생명과학 문제 이제 해설해 줬는데, 뭐 고려대는 항상 이렇게 뭐 문제 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되게 뭐 이제 그냥 암기식 공부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분석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잘 풀 수 있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이거 보시고 뭐 수업 듣는 학생도 있고 안 듣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다음에는 다른 과목 이제 뭐 해설하면서 또 드릴 텐데, 뭐 다른 학교 다른 과목으로 뭐 해설하시면 좀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